국민들의 정서로 보면 지금 내각제 한다 그러면 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개헌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소수의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오지 아니 않습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거죠. 민주당도 원할 그리고 민주당은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내려놓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 주고받을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정치의 합의라는 것은요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민주당 예를 들어서 내각제를 적극 반대한 이게 아니라고. 민주당 세력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각제를 선호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내각제를 선호했던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탄핵파들이 내각제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 따지면은 서로 교감은 굉장히 많이 된다. 그래서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짚었잖아요 이미.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지? 이런 고민점에 이게 이제 정계 개편을 하는구나. 그게 심평 변호사의 생각은 이거예요. 정계 개편을 하는데 대통령실이 움직여서 그렇지 않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뭐든 탈당할 이 차원이 아니고 전반적인 여야가 들이섞는 차원이 될 거다. 네. 그래 되면은 이제 올 4월 달 되면 대강 그림들이 보일 것 같아요. 4월. 그리고 이제 총선 공천이 내년 4월이니까 6개월 전. 그래 따지면은 이제 9월 정기국회, 10월 뭐 이때 이제 막 이제 이 탈당 문제라든지 신당 창당 문제라든지 이게 막 불거질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명분이 없는 건 맞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더 명분이 없어버렸다고. 지금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나중에 뭐 말할 게 있죠. 민주당이요. 이번에 민생만 파고들었으면은 이게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예요. 말로 홈런 치듯이 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다 걸려버렸다고요. 그래서 정치하는 저로 봐서는 이게 건전한 야당과 비판적인 야당과 건전한 여당의 구도가 필요하잖아요. 과연 이렇게 가서 제가 폭망이라고 하는 이거 이긴 사람이 없는 전당대회가 되는 거다. 국민의힘이. 이긴 사람이 없는 전당대회라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했던 윤핵관 중심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가 전당대회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죠. 달성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국민의 신뢰를 대구도 뭐 대구가 보수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뭐 대구도 사실은 보수의 중심으로서의 많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대구 민심도요. 지금 반반으로 갈라져 있다고. 네. 반반으로. 이게 나경원 때만 해도 조금 더 윤심이 있다는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결국은 대구 경북 쪽이 예를 들어 6대4, 김기현이 6, 안철수가 4, 수도권이 6대4. 그런데 6대4인데 수도권이 조금 더 7대3 정도 갈 확률이 되게 높고 충청권은 거의 뭐 반반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전당대회는 되게 박빙이다. 대통령 선거 같이 박빙인데 결국은 대통령실이 원하는 김기현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실패한 전당대회. 총선까지 가면은 오히려 더 폭망을 가속화시키는 분당에 씨를 뿌렸다니까요. 분당에 씨를 뿌렸다. 이렇게 일단 보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뭐 공천 주겠어요. 네. 지금 유승민 의원 공천 주겠냐고. 그러면은 거기에 공천 못 받는 저희들 대강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분석해 보면 한 30명 정도가 공천에서 멀어졌다. 현직 의원이. 네. 그 사람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댓글은 주로 어떤 걸 올라오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뭐 국민의힘이 갈수록 악수를 두는 것 같다. 안철수한테마저 쫄아든 윤핵관들은 진짜 간신배들이다. 이제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시고 이번에 근데 좀 안철수 의원이 철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반윤의 수장으로 이제 등극하는 건지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조원진 대표께서 이진복 정무수석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난이 상당합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당무수석으로 바꿔라. 당무수석.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냥 이젠 당무실장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게 무슨 대통령실의 실장들이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의견을 좀 좁혀보면은 지금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실과
그리고 있는 그림이 내각제다. 내각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무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 시기가 결국엔 끓는 점이 필요한데 그 끓는 점이 모아지려면은 정치적인 야합, 담합 내지는 합의, 민주당의 어떤 일부 세력과 그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물론 살아있는 생물이 정치이지만 이제 내각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질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전국 상황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뭐 올 조 대표님은 내각제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깔려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 하고요. 지금 그 하나 더 붙이면은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개혁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노동, 금융, 그다음에 교육 개혁 앞에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개혁 과제를 실천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이 나머지 개혁 과제가 힘들다 보는데 느닷없이 정치 개혁에 관심 없다가 중대선거구제를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이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은 내각제를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요. 발판이. 그래서 민주당이 추춤했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다양성, 다당제 이런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 다양성과 다당제 저한테도 직접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이제 다당제의 우리 이 역할들이 소수 정당의 역할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뭐 여야 대선 후보가 같이 공동 공약을 하자는 그런 얘기도 그런 있었죠. 얘기들. 그래서 정치의 개혁에 대한 관심이 없던 분이 갑자기 중대선거구제를 끄집어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막 폭발적으로 이제 윤심 이제 힘 실어주기로 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궁극적인 것은 그런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탈당, 신당, 창당 또 뭐 분당이 있고 국민의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부분이 있고 또 포스트 이재명의 사항들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전개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에 따라서 변화가 다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리 대통령이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가지고 뭐 내각제로 가고자 해도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면 못 하는 거고 지지율 동력이 올라가면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잘못 가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 뭐야? 저분이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려고 하네. 네. 그것도 정치를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네. 윤석열 대통령 6개월 그 초반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가 사퇴를 해라. 예. 사건 터질 때마다 컨트롤 타워가 없이 헤매고 있자고. 이 컨트롤 타워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김대기 비서실장이 당무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서실이.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좀 주시해보자. 이게 정당 민주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독립된 그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축소돼 버릴 텐데 그 자리를 도대체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국정 운영이나 국회는 계속 돌아가는데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입장 표명도 못하고 당무도 마음대로 대통령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래 되면은 그 나머지 자리를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누가 들어가겠어요? 국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국민의 저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있어요. 국민의 저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한 사태까지 벌어질 수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가정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제 내각제 개헌이라는 로드맵을 뭐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뭐 그것이 진행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내각제로 가든 가지 못하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행만은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가고 있고 그것이 폭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예측합니다. 그 결과가 내각제이든 아니든.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하나 더 붙이면은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개혁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노동, 금융, 그다음에 교육 개혁 앞에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개혁 과제를 실천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이 나머지 개혁 과제가 힘들다 보는데 느닷없이
정치 개혁에 관심 없다가 중대선거구제를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이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은 내각제를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요. 발판이. 그래서 민주당이 추춤했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다양성, 다당제 이런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 다양성과 다당제 저한테도 직접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이제 다당제의 우리 이 역할들이 소수 정당의 역할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뭐 여야 대선 후보가 같이 공동 공약을 하자는 그런 얘기도 그런 있었죠. 얘기들. 그래서 정치의 개혁에 대한 관심이 없던 분이 갑자기 중대선거구제를 끄집어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막 폭발적으로 이제 윤심 이제 힘실어 주기로 갔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궁극적인 건 그런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탈당, 신당, 창당 또 뭐 분당이 있고 국민의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부분이 있고 또 포스트 이재명의 사항들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전개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에 따라서 변화가 다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리 대통령이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가지고 뭐 내각제로 가고자 해도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면 못 하는 거고 지지율 동력이 올라가면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잘못 가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 뭐야? 저분이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려고 하네. 네. 그것도 정치를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네. 윤석열 대통령 6개월 그 초반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가 사퇴를 해라. 예. 사건 터질 때마다 컨트롤 타워가 없이 헤매고 있자고. 이 컨트롤 타워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김대기 비서실장이 당무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비서실이.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회의 좀 주시해보자. 이게 정당 민주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의 독립된 그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축소돼 버릴 텐데 그 자리를 도대체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국정 운영이나 국회는 계속 돌아가는데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입장 표명도 못하고 당무도 마음대로 대통령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래 되면은 그 나머지 자리를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누가 들어가겠어? 국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국민의 저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있어요. 국민의 저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한 사태까지 벌어질 수가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가정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제 내각제 개헌이라는 로드맵을 뭐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뭐 그것이 진행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내각제로 가든 가지 못하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행만은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가고 있고 그것이 폭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예측합니다. 그 결과가 내각제이든 아니든.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는 거 당대표로. 두 번째 저는 여전히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안철수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런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첫 번째 김기현 대표가 이제 뭐 탄생했다는 것은 뭐 대통령 뜻대로 갔으니까 국정 운영의 동력을 일정한 기간 총선까지 가져간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안철수 지금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선 김기현 후보가 됐을 때부터 보자고. 예. 그러다면은 지금의 국힘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직 개입하듯이 공천에 개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윤 소위 친윤 아닌 세력들은 확실한 친윤 아닌 세력들은 속가내기를 들어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총선 6개월 시점을 해가지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어요. 분당 세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어려워지잖아요. 벼랑끝 전술로 들어갑니다. 그때 서로 합쳐서 다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갈라서서 그냥 갈 거냐? 이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도 갈랐어요. 이게요. 한쪽이 갈라서는 양쪽이 다 갈라선다고. 예.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 그러면은 이재명 수호 당 또
이재명으로 도저히 안 되고 특히 이제 호남에서부터 들고 일난다고요. 호남, 광주에서부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자, 이래 가면은 이제 이제 총선 망한다. 이래 가지고 갈라서는 게 여당과 야당이 같이 갈라서기 하는 전개 스토리가 하나 되는데 김기현 후보가 당선돼서 만약 그런 과정들을 해서 공천 개입을 하고 자기 반대쪽 사람들을 내모는 상황이 되면은 진다고요. 그게 소위 김기현 대표 뭐 분당을 하든 안 하든 총선에 지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림은 뭐냐? 4년 남은 대통령이 그때 3년 6개월 남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안 한다? 해야 되잖아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제가 얘기했는 내각제에 손을 내민다. 첫째는.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은 이제 6월 달 안에 이제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실질적인 법적 잣대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 됐을 때 민주당도 제가 미리 말해 호남에서부터 반발이 나온다. 이거 안 된다. 왜 민주당의 이재명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정치의 구도가 짜질 사항이 있고 안철수 후보가 될 경우에는 네. 안철수 후보가 될 경우에는 당내엔 계속적인 분파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철수 후보는 여러 번 실패를 해봤잖아요. 뭐 철수도 여러 번 실패를 해봤다고 당해보기도 했다고요.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안 나오고 있을 때 안철수 혼자 탄핵 들고 뭐 앉아가 있다가 나중에 추미애가 뭐 영수회담 하자하고 뭐 이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민주당이 들어와가지고 안철수 팽식해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소위 손을 잡을 거다. 손을 잡을 안철수 후보가 될 경우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그 당원들이 정치 나름대로 오랫동안 정치에 관여를 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지지율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총선을 걱정하는 거예요. 안철수 쪽이 가면은 윤 대통령이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안철수가 반발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반발합니까? 1년 남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을 잡고 다음 총선을 치를 거 아니냐. 뭐 이런 구도가 그려지잖아요. 그래 되면은 총선은 박빙의 선거가 될 거다. 여야 간에. 그리고 윤핵관들은 윤 대통령이 있는 한도 내에서 탈당하겠어요? 탈당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총선에서 공천도 어느 정도 나누겠죠. 공천도 나누고 뭐 그런 구도가 그 말씀은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다음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면 안철수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네. 정답인데 누군가가 속삭거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저러시지? 나경원 사태 벌어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대가 올라오는 사람이 윤심이다. 그렇죠. 이 한마디가 끝나는 거예요.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당선대가 올라오는 사람이 윤심이다. 왜냐하면 제가 네. 요청했던 제가 요구를 하고 국민의힘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이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해라. 그래야지 총선도 이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좀 다른 입장도 있지만은 국민의힘 와서 그게 맞았어요. 네. 룰 바꿀 게 아니고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가지고 대표가 없는 집단 지도 체제예요. 대표 최고인이라고 이제 생기는데 그거는 최고인들이 권한을 다 나눈 거는 겁니다. 네.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그 당시 예측할 때 그때 7명일 거예요 아마. 7명 중에 5명은 친윤이다 친윤. 네. 집단 지도 체제를 갔을 때 5명은 친윤, 적어도 4명은 친윤이 된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게 친윤이 대통령이 되면은 예. 그게 당 대표를 내세우는 거나 똑같잖아요.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건 최고위원들이 다 의결을 해서 어떨 때는 비공개 투표까지 한다고요. 그런 정치적인 이게 훈수를 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갔으면은 이 사태가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반윤 세력도 다 가만히 앉아가 껴안는 거야. 네. 가만히 껴안아가 청와대는 그 친윤들은 다 알아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뭐 최고인들이 다 대표 최고인이라는 권한이 없다고요. 그게 그냥
사회 보는 최고인일 뿐이지. 그래서 지난번 경기도 지사 선거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참 큰일 날 짓들 한다. 예. 아니 유승민 의원은 저는 싫어하는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아니 유승민 의원 경기도지사 시켜놓으면 훨씬 편할 텐데 왜 저러지? 그러고 유승민 의원이 했으면요, 그 이겼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김은혜 후보가 김은혜 후보 맞죠? 김은혜 맞죠. 그 후보가 참신성도 있고 나름대로 뭐 괜찮았는데 그다음에 경기도의 그 이재명 지사의 문제 때문에 그 반발이 심한 상태였는데 경기도가 워낙 크니까 저 사람으로 경기도정 운영이 될까 이 고민이 한 10%가 있는 거야. 그죠? 거기서 전체 당협위원장 뭐 현역위원이든 현역위원 아니든 당협위원장이 전체 다 100% 유승민을 배격해. 그 유승민 의원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 당협에 가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당협에 사람을 안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이 작은 정치, 네. 소위 정치꾼들, 윤핵관들이 그때부터 발톱을 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협량의 정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코너로 몰고 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국민적 실망감뿐만 아니라 이제 당원들도 이미 이제 분열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이런 방식으로 정말 안철수까지 찍어내는 것은 수용 못하겠다. 이러니까 안철수 당선 가능성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안철수 당선 가능성이 더 짙죠. 예. 지금은 최근 조사가 뭐 국민의힘 지지 제가 이제 우리가 자꾸 당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80만 되면요. 이게 당원의 힘이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보수 전체의 민심이라 봐야 되거든요. 이제는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30만 될 때는 모르는데 뭐 당원들 어떻게 모집하는 거 아시죠? 예. 시의원 출마하면은 1000명 입당원수 받아오라 그래요. 구의원 출마하면 한 500명 받아오라 그래요. 국회의원 한 3000명 받아오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돈의 8촌에 당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가 80만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럼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좌파로 다시 넘어가면은 굉장한 이 자영업자들의 폭망이 예상되니까 이 한 700만 되는 중소 상인 자영업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입당을 대거했다고요. 그때 입당을. 이분들은 소시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현상들을 어떻게 볼 거냐? 저는 바르게 보지 않는다. 대통령 당무 개입 더 이상 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그만해라. 제가 항상 그래요. 아니 올려오는 사람이 윤심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제일 편한데 왜 그렇게 가느냐. 근데 궁금한 점이 이제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뭐 당연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 윤심을 팔아서 이 사람은 안 된다면서 계속 배제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내각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아예 스스로 협량의 정치라는 공간으로 몰아넣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각제 문제가 아니고 전략 전술 자체가 아예 부재한 사람들이다. 무지하거나 무능하거나. 제가 너무 평가를 높게 해줬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결과적으로 선거 구도에서도 불리하고 안철수가 되면 국정운영 동력도 결국 본인 뜻대로 되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한쪽으로 몰고 가면서 지는 게임, 죽는 게임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에 해보면은 대강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있고 나름대로 국회 안에서 제가 12년을 해봤잖아요. 네. 저 사람은 다음에 당을 이끌고 갈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인데 권선동이나 장지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아무튼 그 위치에 지금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바르게 정치를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고요. 정치를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게 보면은 정치를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이용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누구는 이제 뭐 대통령이 그 간신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사람으로 뭐냐. 아니 그게 아니고 결과가 그래 나왔어요.
결과가 간신들을 구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간신이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핵관들은 아니라고 국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핵관들은. 특히 장제원, 권선동은 아닙니다. 자기 있어서 권선동 나와보니까 1%도 안 나오잖아요. 네. 결국은 그거는 국민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왜 아니라는 사람을 자꾸 옆에 껴안고 있느냐. 이게 국민들의 불만이. 좀 더 많은 사람들, 광야에는 엄청난 인재들이 있고 예. 올바른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주변에 둬야 되는데 국민들이 벌써 윤핵관에 대해서는 아웃을 시켰다고요. 그 대통령도 그걸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실 사람들도 장지원이 넣은 사람들 다 빼내고 막 난리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렇게 됐느냐.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경험 부족이다. 그러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도 그렇고 지금 그 관료들이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뭐 쉽게 말씀 뭐 하자면 그 실력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결과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수단을 다 만들어 놓더라도 그 수단이 제대로 먹히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당대회의 상황이 그걸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거고. 자, 제가 가정에서 질문 하나 드리면, 자, 안철수 의원이 어제 하루 동안 이제 당무 개입을 당무 개입이 아니고 이제 외부의 공직 활동을 하지 않고 일단 앞으로 윤핵관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유심도 안 쓰겠다고 하면서 일단 사과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 이제 풀이 죽어 가지고 좀 잠행하고 있는데 진짜 어떤 상황이 되어서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윤핵관들이 나서서 다시 집중 저격하면서 중도 탈락을 시킬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정도 내공은 길러졌을 거예요. 참아내는 힘이 안철수 의원 쪽에. 후보가 그 민주당에서 나가서 국민의당을 만들고 또 이쪽에 바른당하고 이렇게 통합하고 또 찢어져 가지고 나가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내공은 길러졌다 이래 봐요. 네. 그래서 뭐 하루 자맹하는 그 모습도 저 사람이 나름대로 내공을 길렀구나. 그냥 돌아다니기보다 가만히 있는 게 최고죠. 그리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윤핵관 듣기 싫으면 내가 안 할게. 윤핵관 듣기 싫으면 안 할게. 근데 윤핵관 듣기 싫으면 안 하는데 너가 윤핵관 자랑스럽다고 했다고 지금 언론에서 막 나오잖아요. 권선동이 예. 자랑스럽게 했다고 막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철수 후보가 정치인다운 정치를 하려면은 이 고비를 잘 뛰어넘어라. 그러고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줄 그냥 간 보고 철수하는 안철수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름대로 그 권력과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대범함이 있다. 국민들 편에 서서 대범함이 있다. 이 인식만 심어줘도 안철수는 떨어져도 성공한 거예요.